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 회복세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가솔린 등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임금 하락 효과를 내고 있어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 회복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컸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세는 전국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끼쳤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 그 언론이죠. 칼 매터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정책 등을 살펴볼 때 당초 예상치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직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이 워낙 그 고공행진 중이어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놔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더 빠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죠. 맞습니다. 이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용 지표, 캘리포니아 지역의 고용 지표가 올해 1월에 실업률이 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캘리포니아 EDD의 통계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도 5.8%이기 때문에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5.8%, 그래서 2개월 연속 실업률이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11월 참고로 그 전에 지난해 11월 경우에는 실업률이 6.5%였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로 갈 때 한 달 동안 0.7%포인트 실업률이 줄어들었고요. 그 줄어든 추세가 1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치를 감안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구체적인 수치를 감안하면 분명히 캘리포니아의 회복세는 확실하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규 고용에서도 회복세가 분명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 같은 경우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7.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고용 같은 경우, 미국 전체의 그 고용을 보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4.6%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전국 수치에 비해서 고용면에서 2.8%포인트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캘리포니아의 고용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큰 타격을 받았죠. 2020년 3월 19일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그날이고요. 그때부터 첫 2개월 동안 무려 280만여 개의 일자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코로나19 팬데믹 첫 2달 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팬데믹 초기에 사라졌던 280만여 개의 일자리 회복세가 요즘 들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하게 100% 회복은 못했어요. 현재까지 82%까지 돌아온 상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한 정도 회복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간다면 네. 올해 안에 100%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상당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당초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일자리 회복세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이 3월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런 그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회복세가 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7% 지금 미국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7%에서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뭐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치면서 캘리포니아 그 지역 경제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가솔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솔린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이 가솔린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질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솔린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전반적인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회복세에 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데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국의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12월 수치에서 지난해 12월 수치에서 전국적으로 네바다주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그런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졌다고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45만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세가 가파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45만 명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이 지금 7.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연방노동통계국 조사 이래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세도 요즘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아무리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들처럼 실업자들 줄어들고 있고 또 기존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는 지금 경제 회복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의 어떤 그 효과 이런 것 등이 좀 빛이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임금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르고 그러지만 물가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올라야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하고 그런 소비가 바탕이 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임금이 오르지만 그 오르는 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좀 문제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니까 뭐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의 주체만은 아니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자신의 소득이 되고 소득이 이제 재산이 되고 그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소비에 나서는 또 그래서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생산 활동의 주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의 주체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임금이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월급이 한 달에 뭐 한 300~400불 올랐는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쓸 수가 없고 이것도 아껴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아무래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회복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지금 그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려주고 있지만 워낙에 그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을 따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매달려서 감을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솔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이 전국에 어느 주보다도 비싸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대러시아 제재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까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그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 상승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개솔린 가격도 내려가는데 유독 캘리포니아는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는 같이 개솔린 가격에 따라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유세,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 가스를 넣을 때마다 주유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주유세가 다른 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유세가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개솔린이 좀 다르죠. 다른 주들보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개솔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차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라든가 로컬도로를 달릴 때 보면 매연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네.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개솔린을 쓰고 있는데 그건 좋은데요. 그런 친환경 개솔린을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친환경 개솔린이 고가입니다. 일반 개솔린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다른 주들보다 비싼 개솔린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개솔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정책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미국 전체 물가가 7.9%를 달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개솔린 가격이 6달러, 7달러, 지금 8달러대까지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일단은 가격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려면 친환경적인 개솔린이라든가 높은 주유세라든가 이런 건 잠시 미뤄두고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좀 인위적으로라도 끌어내려라. 이제 이런 좀 요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지의회는 상당히 지금 미온적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공화당 측은 한시적으로 주유세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유세를 없애자. 그러니까 가스를 넣을 때 세금 매기는 걸 좀 없애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유세를 없애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주유세를 아예 없애는 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주유세로 거치는 돈이 여러 가지 복지에 쓰이기 때문에 주유세를 아예 없애버리면 그런 이제 복지 예산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수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주유세는 유지해야 된다. 다만 정유업체들을 상대로 마진을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00 리베이트 발의안을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400 리베이트 발의안은 이제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유업체들에게
마진을 줄여라. 너네들이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상황이. 지금 뭐 갤런당 6달러도 모자라서 이제 갤런당 7달러, 이제 갤런당 8달러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마진을 덜 보고 마진을 덜 보는 만큼, 그러니까 마진을 지금보다 덜 보는 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은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 대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책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냐. 그래서 당장 눈앞에 한두 달을 넘기자는 차원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400 리베이트 발의안. 지금 뭐 웬만한 SUV 차량이나 이런 차량 요즘 거의 차량의 가솔린이 바닥난 상태에서 최고까지 채우려면 거의 돈 100불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100불은 금방 넘어갈 금방 수 넘어갈 있어요.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400 지원해 줘도요. 출퇴근 장거리 하는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400 리베이트도 좋지만 이런 식의 그냥 당장 눈앞에 한두 달 넘기고 보자는 이런 식의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도 좋지만 당장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고유가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다. 그래서 뭐 몇 달,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좀 친환경을 포기하고 좀 값싼 가솔린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주유세도 없애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많은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나 개베뉴섬 주지사는 친환경 가솔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주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장 포기하는 것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과연 개빈뉴섬 주지사나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런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러시아 제재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맞물려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고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류세, 친환경 연료 사용 등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외부 탓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 가격을 낮추고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주정부와 주의회 등이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